안녕하세요. 아큐에이트로 채널명을 바꾸게 된 데님쟁이 집사와 폭군 김미카입니다. 아큐에이트로 이제 이 채널명을 바꾸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저의 원래 브이로그처럼 일상 위주로 유튜브를 올리고 있었는데 조금 더 데님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조금 더 그쪽 방향성을 잡아가고자 바꾸게 되었고요. 아큐에이트란 뜻은 이제 아치라는 뜻인데 리바이스 보면 뒤에 백포켓에 아치형 스티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데님 이제 들어가는 시그니처 스티치 같은 걸 이제 통틀어서 아큐에이트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아이 프로덕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 이 뒤 백포켓에 이 스티치가 아무래도 저의 시그니처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채널명을 아큐에이트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유튜브를 보니까 아큐에이트라는 채널이 없더라고요. 제가 찾았을 때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큐에이트로 저는 이제 앞으로 활동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제가 데님 이야기를 시작할 거는 복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복각이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데님에서도 주로 사용하고 밀리터리 의류 쪽에서 제일 자주 사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제가 제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블로그에 작성을 해서 올려둔 게 있는데 그거를 토대로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는 거여서 이거를 보시고 블로그를 보셔도 되고 블로그를 보시고 이걸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님의 복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복각이란 일단은 이제 예전에 있어 왔던 의류나 그런 뭐 옷들 이런 거를 이제 다시 새로 현대에 구현해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제일 유명한 게 리바이스가 데님 쪽에서는 아무래도 제일 먼저 시작하기도 했고 지금까지 저희가 데님 복각하고 있는 게 모두 리바이스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복각 브랜드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일본에서 가장 많이 복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저는 오늘 풀카운트 0107번 제가 가지고 있는 팬츠를 통해서 복각 디테일들에 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블로그에는 조금 더 자세히 있긴 하지만 유튜브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일본 오사카 매장에서 구매를 했고요. 풀카운트 제품입니다. 풀카운트고 품명은 0107번 27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 기장은 제가 직접 수선을 해서 지금 착용 중이고 그 부분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제가 생각하기에 복각 데님에서 딱 제일 처음 떠오르는 게 저는 밑단 체인 스티치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시면 밑단 지금 제가 수선을 하기는 했지만 일본에서도 같은 체인 기법으로 수선을 하고 있는 거랑 동일한 방법으로 유니온 스페셜 43200G라고 여기 제가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빈티지 기계로 이제 밑단을 마감 처리를 하는 건데 보시면 겉에서 보셨을 때는 일반 스티치로 보여요. 이렇게. 근데 안쪽은 이렇게 체인 스티치로 마감이 이루어지거든요. 지금 이 풀카운트 제품 같은 경우에는 겉 스티치는 주황색 실이고 안쪽 스티치는 보통 노란색 실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도 겉에는 주황색 실을 사용했고 안쪽은 노란색 실을 사용해서 수선을 지금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밑단 스티치, 체인 스티치로 처리할 경우 가장 좋은 점은 일반 스티치로 이렇게 받게 되면 여기 보시면 살짝 사선으로 물결 치듯이 워싱이 잡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체인 스티치로 하면 이렇게 밧줄 모양으로 이제 물결 모양으로 워싱이 잡힌다고 해서 좋은 거고 일반 스티치로 그냥 처리할 경우에는 이런 무늬가 아니라 세로형으로 이렇게 주름이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크게 차이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것도 복각 디테일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밑단 체인 스티치고요.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 히든 리벳. 히든 리벳이라 하면 이렇게 팬츠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백포켓 요
끝부분, 요 위쪽의 끝부분 처리가 안쪽에서 리벳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겉에서 보면 안 보이죠. 그래서 히든 리벳이라고 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이제 1900년대 초반에 이제 뭐 리바이스나 이제 이쪽에서 보통 광부들이 이 데님 원단에 돼 있는 바지를 착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업복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데가 약하면 잘 터지잖아요. 특히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걸리면 다 터지고,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원래는 그냥 일반 눈에 보이는 이렇게 튀어나오는 리벳을 사용해서 처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됐었을 때 앞포켓은 괜찮지만 뒷포켓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착용하면서 이렇게 앉아있거나 뭐 이제 가구나 뭐 자동차 뭐 의자거나 이런 데 계속 상처가 나기 시작하면서 이 볼록한 이 리벳을 그러면 아예 숨겨버리자 라고 해서 고안한 방법이 이 히든 리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졌을 때는 아무런 느낌은 없지만 되게 이제 조금 더 견고해진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안쪽에서 리벳을 치고 요 윗부분에 회색 실로 지금 바택이 쳐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안쪽에서 바택을 치고 이거를 넘겨서 위로 스티치를 때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벳 분량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아래 4분의 1 스티치 폭보다 위쪽이 조금 더 넓게 돼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돼요. 이게 이제 두 번째 히든 리벳이고요. 그 다음은 제가 봤을 때 니폰누이라고 하죠. 제가 계속 까먹을까봐 긴장을 해서 적어왔는데, 니폰누이라고 이 허리 안쪽 요 벨트 라인 있죠? 허리단이라고 하죠. 요 벨트 라인에 보시면 위에는 일반 스티치고 아래에는 체인 스티치로 마감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뭐 유니온 스페셜이나 간사이라는 기계를 사용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위아래로 체인이 쳐지는 경우도 있고 밑에만 쳐지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다 이제 뭐 기계 세팅에 따라 다른 거지만 뭐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밑단에 들어가는 체인이 조금 더 복각에 가깝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체인을 한 다음에 연결하는 방법도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디귿자로 마감이 되어 있고 여기는 세모 형태로 마감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밑에 체인을 치고 보시면 체인이 이렇게 쭉 길게 일부러 뽑아서 잘라요. 그거를 요 사이에 넣고 세모 형태로 쭉 박아서 둘러 박아서 쭉 와서 여기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벨트 밑으로 내려와서 마감을 보통 해주는 편이에요. 그러고 이제 보통 위에 스티치를 치면서 여기 벨트고리 있죠? 이 벨트고리를 원래는 바로 이렇게 안 달리고 이렇게 길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씩 끼워가면서 쭉 박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가죽 라벨도 한번 스치면서 또 위쪽만 박아주고 이런 식으로 쭉 둘러서 박아주는 게 이제 니폰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벨트로 가볼게요. 벨트 고리는 나카모리 벨트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 벨트 고리처럼 보이는데 조금 다른 게, 그냥 일반 시중에 판매되는 팬츠의 경우에는 이제 그냥 일반 플랫한 벨트 고리예요. 그래서 만졌을 때 그냥 평평한 그런 벨트 고리로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이 나카모리 벨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살짝 가운데에 엠보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가 조금 더 볼록해요. 양옆 사이드보다 이렇게 볼록하거든요. 요게 이제 요것도 복각 디테일의 나카모리 벨트라고 하는데, 요거는 라빠랑 기계 세팅이 돼 있으면 이렇게 되긴 하는데 이것도 한국에서 구현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벨트고리 라빠를 맞추고 세팅을 해두는 곳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저희 작업실에도 나카모리 벨트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나카모리 벨트가 있고,
그 다음은 이제 번외로 몇 가지를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면 실 같은 경우예요. 그 복각 디테일에서 실이 이게 원단도 원단이지만 실도 그렇고 복각에는 디테일이 정말 많아요. 어떻게 보면 옛날 거를 구현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거의 그냥 옛날 리바이스 빈티지들을 이제 비슷하게 가면 그 시대의 그 시대의 환경을 반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나와 있는 게 뭐 폴리사, 뭐 코아사 뭐 이런 게 되게 많은데 그때 당시에는 면사를 사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풀카운트도 뭐 폴리사, 뭐 코아사 이런 게 아니라 면사를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제 면사의 최악의 단점이 약해요. 강도가 약해요. 면으로만 돼 있다 보니까 잡고 당기면 끊어져요. 근데 이것마저도 아무래도 이제 복각이 디테일이다 보니까 면사를 풀카운트나 뭐 웨어하우스나 이런 복각을 주로 다루는 곳에서는 면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오카모토 현에 이제 실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유제이사라고 이제 있어요. 거기에서는 이제 면사 그리고 코아사 요거를 같이 합쳐서 좋은 것만 장점만 담아서 만든 게 이제 면 코아사라고 또 따로 판매를 해요. 여기 이렇게 사진 띄워드릴게요. 이 면 코아사 같은 경우는 심지는 코아사를 사용해요. 코아사는 광택감이 있고 튼튼해요. 하지만 빈티지한 멋은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그 심지를 코아사로 쓰고 면사를 이제 겉으로 이제 두르는 거죠. 그러면 면사의 장점은 강도는 약하지만 워싱했을 때 컬러가 빠져요. 그렇게 되면 어떤 느낌이겠어요? 원단은 색이 빠지는데 실은 안 빠지고 반짝거리면 또 이렇게 살짝 부조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점을 이제 면사는 워싱해서 같이 컬러도 빠져주고 탈색되면서 이제 컬러가 같이 변하는 경련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는 코아사가 들어가서 탄탄해지고 겉감은 면사가 들어가서 이제 경련 변화를 같이 느낄 수 있는 좋은 점만 모아놓은 이제 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면 코아사고요. 하지만 이 면 코아사가 대중에게 풀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 면 코아사는 일반 코아사에 비해 보통 15배에서 비싸면 20배. 지금 계속 엔화가 저하돼도 여기는 엔화 저하되는 거를 더 올려 쳐버려서 그걸 메꿔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더 비싸져요. 금액대가 천차만별이 납니다. 그래서 뭐 쌀 때 쟁겨두는 이제 곳이 많고 어쨌든 면 코아사라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제가 보여드릴 거는 여기 코인 포켓인데 코인 포켓에 보시면 요거 보이시나요? 요 옆에 있는 요게 바로 셀비지를 사용했다. 나 이 바지에 셀비지 썼어 라는 거를 은근슬쩍 보여주는 그런 디테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여기를 뒤집어 보면 한쪽도 이렇게 셀비지 라인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지퍼 플라이랑 버튼 플라이 같은 경우인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0107번은 지퍼 플라이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0105 품번이나 다른 품번에서는 버튼 플라이를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지퍼 플라이랑 버튼 플라이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가 더 좋다, 이게 무조건 복각이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 본인이 착용했을 때 가장 편하신 거를 착용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 지퍼 플라이는 아무래도 이제 현대 의복에 가장 많이 적용이 돼 있다 보니까 익숙하시잖아요. 그래서 편함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지퍼 플라이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제 버튼 플라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장점이 뭐냐면 지금 이 지퍼 플라이에는 이 라인에 크게 워싱이 안 나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아무래도 리지드 워너시 제품이어서 리지드가 아니구나. 워너시 제품이어서 딱히 뭐 워싱이 잘 드러나와 있진 않지만 제가 많이 착용하진 않았어서. 그런데 이제 버튼 플라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안쪽에 버튼이 있다 보니까 워싱이 되어 있는 제품이거나 착용하면서 이제 워싱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렇게 버튼 모양으로 이제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버튼 워싱이 남아요. 그것도 제가 여기 사진 한번 띄워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버튼 플라이는 착용했었을 때 이제 여기 큐 구멍이 조금 헐렁해지면 그때는 편하게 착용할 수 있지만 나중에 또 더 많이 착용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좀 헐거워지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스티치를 쳐서 막아서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든다거나 그런 식으로 수선이 가능하기는 하거든요. 전문 업체도 있고 사실 잘 없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지퍼 플라이랑 버튼 플라이 둘 중에서는 본인이 그냥 착용했을 때 더 편한 거 선호하는 거를 이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황동 리벳입니다. 이 황동 리벳은 리바이스에서 1950년대까지만 사용을 했고 그 이후에는 은색 컬러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게 백포켓의 안쪽 여기가 싱글 스티치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현재 거는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보통 여기가 체인으로 두 줄로 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까지는 제가 풀카운트에 적용이 되어 있는 복각 디테일들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알프로덕션에 어떤 복각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복각 디테일들에 대해서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아무래도 이 복각 디테일들이 많이 적용이 되다 보면 단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왜냐면 공정이 많이 늘어나고 근데 그렇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대중적으로 먼저 제 브랜드를 알리고 싶어서 이제 조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각 디테일들만 지금 사용을 해서 제작을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제 기본 라인이 제 시그니처 셀비지 데님 라인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이 유니온 스페셜 밑단 체인 스티치를 밑단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은 이제 니폰 누이 허리 체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이제 다른 디테일들은 조금 배제를 시켰고 제가 심치백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디테일 자체를. 그래서 제가 첫 발매했었던 이 셀비지 팬츠에는 이렇게 심치백 디테일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복각 디테일은 이렇게까지고요. 앞으로도 더 사실 복각 디테일들을 넣은 팬츠를 지금 개발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더 안정화가 되고 조금 더 이제 자리가 잡혔을 때 여러 가지 복각 디테일들이 합류가 돼 있는 그런 라인도 나올 예정이니까 또 이제 저희 알프로덕션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복각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고요. 그 다음 편에도 이제 데님에 관해서 종종 이제 유튜브를 찍을 예정이니까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안녕!